네,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에 대한 사생활 폭로 파문이 점점 확산하고 있습니다. 황 선수 측의 공식 일정을 지금 모두 취소했고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SNS에서는 황의조 영상을 판다는 글까지 올라오면서 2차 피해 우려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밖에 잊을만 하면 또 터지는 택시기사 폭행 사건까지 양지민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국가대표 축구팀 황의조 선수 사생활 유출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이 논란이 처음 어떻게 시작이 된 겁니까? 처음 논란이 시작된 것은 SNS에 한 네. 익명의 게시자가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네. 그 내용은 나는 황의조 선수와 과거에 만났던 여성이다라면서 이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과 관련된 글이 이제 폭로가 된 건데요. 예. 상대방과 애인인 관계인 것처럼 행세를 하다가 네. 성관계를 갖고 이후에 해외로 떠나버리는 등 이런 행태를 다수의 여성을 통해서 이제 반복을 했다라는 네. 이야기도 담겼고요. 이제 거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은 가스라이팅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 그러면서 여성들의 동의하에 찍은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예. 어쨌든 동의를 받지 않고 찍은 듯한 그런 영상을 포함해서 다수의 성관계 영상이 존재한다라고 이 여성은 게시물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만약에 동의를 받지 않고 이렇게 촬영한 거 아니면 그야말로 이건 황금폰 아니냐,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 것이고요. 그러면서 황의조 선수에게 경고를 하기도 합니다. 당장 사과하지 않고 만약에 이러한 행위를 멈추지 않는다면 나는 더 폭로할 게시글이 있고 영상물이 있다라면서 일부 협박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나온 게 이제 한 명의 여성의 주장이잖아요. 아직 사실관계가 파악은 되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황의조 선수 측의 입장 그리고 이 여성의 주장 각각 어떻게 다릅니까? 일단은 이 여성의 주장은 본인도 이제 피해자일 뿐만 아니라 나 같은 피해자가 다수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본인의 주장이 허위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서 일부 캡처된, 그러니까 황의조 선수의 얼굴이 드러난 캡처된 사진이라든지 영상을 일부 올렸다가 지금은 삭제된 상황이기는 한데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황의조 선수 측은 그리스에서 뛰던 1년 전쯤에 본인이 휴대전화를 분실한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휴대전화를 분실했다라고 인정을 한 거군요. 네, 일단. 본인이 예. 휴대전화를 분실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걸 불법적으로 누군가가 가져갔고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이 핸드폰을 가지고 악용을 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예. 실제로 2달 전쯤부터 협박 메시지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내가 이런 사생활이 관련된 영상이라든지 사진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금전적인 요구라든지 뭔가 요구가 있었겠죠. 그래서 예. 본인은 협박을 당하고 있던 피해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황의조 선수 측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어요.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건데, 자, 앞으로 법적으로 무엇이 쟁점이 되겠습니까? 우선 황의조 선수에 관한 부분만 따로 떼어놓고 본다라면 예. 우선은 이 영상들이 정말로 존재를 하는지, 정말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이 여성, 그 영상에 드러나오는 이제 황의조 선수의 상대방 여성의 동의가 있는 상태에서 그러한 영상물이 촬영이 됐는지 아닌지도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만약에 이러한 영상이 실제로 존재하는데 여성의 동의 없이 촬영이 됐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성폭력 처벌법에 성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성폭력 처벌법에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상대방과의 뭔가 성적 영상을 촬영한다라든지 예. 그러니까 몰래 촬영한 것이 되겠죠. 그런다라고 하면 그 촬영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고요. 만약에 동의가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촬영하는 데에는 동의했지만 유포하는 것에는 동의를 안 한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나는 촬영하는 데는 동의했지만 이걸 나는 당신이 소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만약에 지우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본인이 그러한 것을 소지하고 있었다라든지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영상의 진위 여부를 우선 판단을 하겠고요. 예. 그리고 상대방 여성을 필요하다라면 참고인으로 불러서라도 동의를 했느냐, 그때 당시 어디까지 동의를 했느냐를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예. 지금까지 드러난 게 이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이 내용이 사실이건 아니건 간에 이 여자 작성자는 처벌을 받게 됩니까? 그렇죠. 이 작성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죄명을 지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가장 첫 번째는요, 성폭력 처벌법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에 그 영상의 피해자,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걸 동의하지 않았는데 황의조 선수가 예전에 나의 동의 없이 이런 영상을 촬영했다더라라고 한다면 사실은 본인은 황의조 선수의 행위에 대한 피해자일 수는 있겠죠. 예. 하지만 본인 역시도 황의조 선수에 대한 가해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황의조 선수도 그 영상의 존재를 한다.
있다라고 한다면 등장하는 인물이거든요. 예. 그럼 황의조 선수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그러한 사진이라든지 영상을 유포를 했기 때문에 역시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서 그 여성 처벌을 받을 수 있고요. 예. 그리고 더불어서 이러한 일련의 내용들이 사실은 황의조 선수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한 선수의 이제 명예를 훼손했다. 내가 악의적인 고의를 가지고 명예훼손의 고의를 가지고 이런 것을 유포했다라고 한다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일명 뭐 사이버 명예훼손죄라고 하는 그 네. 조항을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불법적인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시물을 정보통신망에 유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러한 촬영물 자체가 사실은 불법 촬영물이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예. 이거를 유포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영상물, 음란한 영상물을 유포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 역시도 처벌받을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여기 비밀 침해죄도 고려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황의조 선수가 이러한 휴대폰에 이제 본인의 뭐 사진이라든지 영상을 보라고 쥐어준 것이 아니고 만약에 본인이 불법적으로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이걸 취득을 했는데 예. 이것이 사실은 본인이 핸드폰을 풀어서 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임의적으로 이 핸드폰을 풀어서 그 사람의 내밀한 그런 사생활이 포함된 영상이라든지 게시물을 봤다라고 하는 것은 형법상의 또 비밀 침해죄까지 성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 여성 처음에 이 게시물을 유포하고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한 여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 4-5가지의 조항에 해당될 수 있는 범죄 혐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먼저 영상이 존재하는지 여부 실제로 확인돼야 되고 상대가 동의했는지 또 살펴야 되고 또 유포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그렇죠. 살펴야 되고 여러 가지 쟁점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동영상이 유포되고 있다, 그러니까 판매한다라고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그럼 저 파는 사람, 사는 사람, 보는 사람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이 예. 내가 그 영상을 찍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그걸 최초로 유포한 유포자도 아니면 그냥 단순히 다운로드 받아서 보는 건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 우리 성폭력 처벌법에 따르면 이러한 불법 촬영물을 만약에 내가 소지하거나 시청하게 되면 처벌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거든요. 네. 이것은 사실은 이러한 조항이 마련된 이유는 우리가 이제 불법적으로 촬영된 몰카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터넷상에서 굉장히 빠르게 퍼져나가다 보니까 이걸 최초 유포자뿐만 아니라 이걸 다 다운받아서 본 사람들도 다 잘못이 있는 것이다. 예. 그 사람들도 죄질이 굉장히 나쁘다라고 해서 마련된 조항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인터넷상에서 이거 황의조 선수의 영상이라더라라고 해서 다운로드 받아서 내가 예. 그걸 시청하게 되면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서 처벌이 될 수가 있고요. 만약에 내가 그런 영상을 소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소지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속여서 뭔가 금전을 편취한 자라든지 이런 거는 또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인터넷상에 굉장히 무분별한 많은 글들이 게시가 되고 있는데 범죄로 성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를 하셔야 됩니다. 자, 사서 유포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한테 전달해 준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불법 영상물을 소지하는 그 자체로 처벌을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법 영상물이라고 하면 뭔가 이 아동과 관련된 성범죄 관련된 불법 영상만 불법 영상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예. 그게 아니고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따라서 우리가 불법적으로 촬영된 뭐 성인을 상대로 한 영상물이라도 충분히 불법 촬영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게 아동이든 성인이든 따지지 않고 불법 촬영물을 내가 소지하는 그 자체로 처벌받기 때문에 내가 아는 사람에게 단순히 뭐 전달을 했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소지하고 있다라든지 다 처벌받습니다. 자, 황의조 선수 입장에서 지인의 여부에 따라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황의조 선수는요? 황의조 선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여성의 동의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거는 뭐 도덕적으로 비난받을지언정 법적인 위법 행위는 없습니다. 만약에 여성이 촬영을 같이 동의해서 했고 그리고 황의조 선수가 소지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특별하게 문제 삼는 것이 없다라면 사람이 두 사람 간의 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런데 그게 아니고 여성이 나는 당시에 교제했을 당시에 이런 영상이 찍힌 줄도 몰랐다라고 하는 순간 성범죄 처벌법이 성립을 하는 것이고요. 그 자체로. 예.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사실 성범죄 관련해서는 굉장히 법원에서도 엄격하게 봅니다. 만약에 그 촬영물이 하나라고 하더라도 이게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만약에 지금 다수의 영상이라고 예. 지금 여성은 주장하고 있고 다수의 피해자가 있다.
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주장은 다수 여러 명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피해자가 실제로 피해자다라고 나온다면 그게 인원이 얼마나 많아지느냐에 따라서도 처벌이 좀 달라집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형법상에서 모든 범죄를 파악할 때에는 합의가 되었는지 그리고 피해자가 몇 명인지 이런 것들을 다 양형의 요소에 반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피해자가 지금 게시물을 글을 올린 사람 말고도 다수의 피해자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말이 사실이어서 몰래 찍힌 영상들이 여러 명이고 여러 예. 가지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이제 양형에서는 굉장히 불리합니다. 네, 불법적인 동영상 소지만 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고요. 절대로 유포하면 그 유포하는데 또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